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조직 정비를 서두르며 일찌감치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후보군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교구를 비판한 신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달성군 한 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사가 높고 구분 구조 때문인데요. 위험천만한 도로 실태 취재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줄면서 아예 소멸될 처지에 놓인 곳이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1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반짝 추위가 누그러지고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네, 여기에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건조함은 연일 무척 심하겠습니다.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반짝 추위는 지나가고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아침 다소 쌀쌀함이 느껴지지만 대구는 영하 1도, 안동 영하 5도, 울주는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4도 이상 기온이 올랐고요. 낮에는 대구 6도, 안동은 5도, 울주는 8도가 예상되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며 공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극심한 건조함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어 각종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은 구름 사이로 조금씩 파란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있지만 지역 정치권은 일찌감치 총선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모두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고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군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은 충격적인 지방선거 결과에 조직 정비와 인적 쇄신을 선언했습니다. 전국 당협위원장 정비는 이번 주말 공개 오디션을 거쳐 곧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새 당대표를 뽑으면 곧바로 총선 체제로 바뀔 전망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보수세가 여전하고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며 총선을 발판으로 대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보수의 불길을 활발 타오르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2022년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여론과 힘과 에너지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어느 때보다 강한 경쟁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곧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김부겸 의원을 중심으로 홍일학 의원과 구미에 사무소를 낸 김영권 의원까지 현역 의원 3명의 역할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집권당으로서 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 현안에 적극 나서 유권자의 평가를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5월달 편성된 정부 예산에 여당의 힘을 발휘해서 제대로 반영시켜내는 거. 그래서 지역의 장기적인 먹거리를 확보하는 거.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후보군을 추스르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교구가 과거 친군부 독재 행위를 했다고 비판한 신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했지만 교구는 신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의 신병철 기자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지난해 5월 전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인 임성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임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보위에 대구대교구 사제 2명이 참여했고 그때 희망운 운영권을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사제들이 국보위 입법회의 참여 이후 803 골프장 운영권을 받은 사실 등이 임 씨의 주장과 무관하지 않아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임 씨의 주장은 대구 대교구의 쇄신과 과거 행적에 대한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걸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검찰의 판단은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일부 사제들이 전두환 군사정권을 도왔다는 사실에 대한
수사당국의 최초 판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어떤 신자들의 어떤 예언자적인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교회가 고소를 한다는 것은 교회가 사랑이나 자비의 어떤 종교라는 그 가치에도 맞지 않고,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쇄신을 요구하는 신자들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일제강점기 교구의 친일 행위와 군부 독재의 부족한 잘못된 과거를 조명하는 토론회를 열고 반성과 함께 개혁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달성군 한 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 구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은 목숨을 건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위험천만한 도로 실태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6톤 레미콘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내리막길을 질주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 도로 옆 공장으로 돌진합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순식간에 일대가 희뿌연 연기와 먼지로 뒤덮입니다. 승용차는 교차로에서 간발의 차로 충돌을 모면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파열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애초에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지금 그쪽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피해 업체 직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끔찍했죠.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생각하고, 특히 12월 31일 날이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길을 가던 공장 노동자가 대형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매년 아마 1년에 몇 번씩 사고가 납니다. 사망사고. 거의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자주 나는 건 기형적인 도로 구조 때문입니다. 인근의 논공단지와 달성 산업단지를 드나드는 대형 트럭이 쉴 새 없이 다니는 이 도로는 심한 극커브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합니다. 도로 곳곳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돼 있지만 사고 위험은 여전합니다. 지난 가을에도 한번 트레일러가 많아가지고 수리한 거랍니다. 보행자들은 오늘도 임도 없는 도로를 걸으며 목숨을 건 출퇴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은 이대로 가다가 아예 소멸될 처지에 놓이는 곳이 많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인구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찬반 갈등까지 겪으며 신규 원전을 유치하려 했던 영덕군은 원전 사업 백지화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년 전 4만 명선이 무너진 데 이어 해마다 400명 가까이 줄면서 3만 8천 명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인구 상황판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와 전출입 통계는 물론 합계 출산율과 혼인 이혼 추이, 결혼 이민자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연 마이너스 성장률이 언제까지 되는지 그 현황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업도 발굴을 해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 울진군은 사정이 더 다급합니다. 4년 전까지 그나마 5만 2천 명선을 유지해온 인구가 1년여 전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5만 명선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원전 주변 지역의 일자리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다 빠져나간 이후라서 북면이나 주변 지역의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울릉군은 이미 1년 전 인구 10,000명선 시대가 끝났습니다. 한 명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2년 새 160여 명이 줄어 현재 9,8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첫째 아는 680만 원, 둘째 아는 1,16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2,6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렸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여성과 고령 인구를 바탕으로 산출한 소멸 위험 지수를 보면 영덕과 울진, 울릉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영덕은 30년 후 없어질 수도 있는 고위험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가뜩이나 나라 전체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에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 자치단체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벌 대신 드론이 딸기를 인공 수정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벌의 활동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딸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MBC 경남의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하동군의 딸기 하우스. 드론이 딸기가 심어진 두둑 위로 천천히 날아가며 바람을 일으킵니다. 딸기꽃은 안쪽에 수술과 암술이 같이 있는데 드론이 만드는 바람으로 꽃을 흔들어 인공 수정을 유도하는 겁니다. 드론을 활용한 딸기 인공 수정은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벌을 이용해 수정을 하지만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 벌의 활동이 줄어 수정률이 낮아지고 상품성도 떨어져 농민들의 고충이 많았습니다. 꽃가루도 많이 나오지도 안 하고 형성도 안 되고 또 벌의 활동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형과율이 높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인공 수정이 성공하면 벌을 키우는 노력이나 비용을 줄이고 한겨울에도 안정적인 딸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산업에다가 드론이 접목함으로 해서 관련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다 보고요. 비용이나 경비나 시간들을 상당히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착과율과 생산량 등을 비교 분석해 사업의 효과가 높을 경우 드론을 이용한 인공수정 대상은 확대될 계획입니다. 항공 촬영과 건축, 인명수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이 농업에서도 파종과 방제, 방역 등의 작업을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날아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석탄 수입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대구지법 형사 11부 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8명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된 44살 A씨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공판 준비 기일을 다시 가진 뒤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A씨 등은 북한의 유엔 제재가 시작된 이후인 2017년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57억 원어치와 선철 11억 원 상당을 허위 원산지 증명서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아사히 글라스를 즉각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대구와 구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사건 조사를 마쳤는데도 기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된 지 5년, 고소한 지는 3년 5개월이 지났다며 하루빨리 기소해 이들의 고통을 끝내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구한말 반외세 연대투쟁에 나선 위정척사운동, 또 소청일록에 대한 소식 이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881년 이만손을 소수로 한 영남 만인소인 위정척사 만인소는 서구와 소통하면 윤리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상소는 1880년 김홍집 등 개화파가 일본에서 청나라 황준헌의 조선 책략을 반입해 국내에 유포하자 이에 자극받은 유림들의 반발로 야기됐습니다. 1880년 11월 안동과 영주 등지에서 척사 통문이 나돌기 시작했고 급기야 안동 향교에서 도회가 열려 이만손을 소수로 본격화됐으며 여감 강진규가 척사 만인소를 작성했습니다. 이 척사 만인소는 수백 년을 반복해오던 기호 노론과 영남 남인이 서로 손을 잡아 인식을 같이 하고 반외세 연대 투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만손을 소두로 한 영남 만인소가 촉발이 되어서 그 이후 홍제학이라든가 최익현 등 많은 기호 유림들도 위정척사 운동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척사 만인소는 반외세 투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결집체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정척사 만인소에는 그동안 외국의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아 쇄국으로 치닫게 됐다는 부정적인 견해와 달리 유림들은
이익만 쫓는 외세를 막기 위해 척사 운동을 펼쳤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소청일록은 위정척사 만인소의 상소 과정을 상세히 적은 일기로 첫머리에 안동과 상주, 함안, 남해, 양산 등 영남 각 지역에서 복합 상소에 참여한 300여 명의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척사 만인소에 참여한 사람들은 훗날 을미의병 등 구한말 전국 각지에서 발발한 의병 활동에 뛰어드는 등 흔들리는 조선을 바로잡기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이 상소는 반외세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후 의병 투쟁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구한말의 위정척사 운동으로 야기된 유림들의 울분은 을미의병 등 의병 활동을 촉발하는 도화선으로 작용했으며 이후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해 본청과 산하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추진한 310개 주요 사업의 계약 내용을 사전에 심사해 34억 원의 예산이 부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대상은 3억 원 이상의 공사, 용역 7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으로 당초 예산 요청액은 2,848억 원이었습니다. 법정 경비 요율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인건비를 적용할 때 법령을 위배한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 계약 심사 제도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도입됐습니다. 구급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방관 폭행이나 폭언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48건입니다. 같은 기간 소방시설법 위반 등 소방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205건 가운데 25.5%에 해당합니다. 2015년 7건, 2016년 11건, 2017년 10건, 지난해에는 12건 등 해마다 평균 9.6건씩 소방관 폭행이나 폭언이 대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주시가 엑스포 유휴터에 축구 국가대표 훈련 종합센터를 유치하기로 하고 공모에 들어갑니다. 유치 장소는 경주시 천군동에 있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유휴터 36만여 제곱미터로 경주시는 땅 매입비를 무상 제공하고 중앙부처와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재원을 분담합니다. 축구 종합센터에는 축구장 12면과 숙박, 치료시설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고 10년 동안 센터를 운영할 경우 4조 1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와 4만 1천여 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9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금호전기 배준형 대표 30만 원, 성주군 성주읍 경산 5리 주민 1동 60만 원, 성주읍 금산 1, 2 주민 1동 30만 원, 성주읍 금산 2리 주민 1동 30만 원, 성주읍 삼산 2리 주민 1동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주군 76 동기회 1동 40만 원, 성주읍 학산 2리 주민 1동 30만 원, 성주읍 삼산 1, 2 주민 1동 30만 원, 사단법인 풍물마실 50만 원, 성주읍 이호영님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주구 성주읍 대흥 1리 주민 1동 30만 원, 성주읍 견상 3리 주민 1동 35만 원, 성주읍 주민자치위원회 30만 원, 경산인력공사 원진희 대표 20만 원, 대구전업사 신옥금 대표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반짝 추위는 지나가고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아침 다소 쌀쌀함이 느껴지지만 대구는 영하 1도, 안동 영하 5도, 울진은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4도 이상 기온이 올랐고요. 낮에는 대구 6도, 안동은 5도, 울진은 8도가 예상되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보이며 공기질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극심한 건조함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전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은 수일째 건조경보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각종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파란 하늘 사이로 많은 구름이 끼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영천 0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영천 모두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도, 김천 영하 5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4도, 김천도 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청송 영하 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습니다. 낮에는 안동 5도, 청송 4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